들려주는 베트남 소식 제4화 베트남 가짜 사망 보험 사기 실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음을 취소하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서류상으로는 이미 2020년 6월 8일 사망 처리, 장례식도 했고 매장도 했고 보험금도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5년 뒤 한 여성이 행정기관 창구에 서서 말합니다. 제가요, 제 사망 등록을 무효로 해주세요. 오늘은 베트남 타노아에서 실제로 벌어진 가짜 사망 보험 사기 사건을 기승전결로 영화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가짜 장례식은 어떻게 가능했나? 둘째, 보험금이 12억 동까지 실제로 나간 과정. 셋째, 왜 하필 5년 뒤에 본인이 나타나 모든 걸 터뜨렸나? 그리고 중간에 중요한 디테일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 욕심만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암 진단, 모녀 갈등, 자살 협박, 그리고 무당 개입까지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장소는 베트남 타노아, 꽝쭌, 워드,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급 행정구역입니다. 어느 날 경찰을 보고를 받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을 의무엔 T2라고 밝히며 사망 등록 취소를 신청했다. 당국이 기록을 확인합니다. 의무엔 T2, 사망 등록일 2020년 6월 8일.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사람은 공식 기록상 이미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경찰이 신원 확인과 검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론. 이 사람, 기록 속 그 투가 맞다. 이때부터 사건은 행정민원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는 2020년 그날로 되감깁니다. 시간은 2017년. 투는 이혼 후 어머니 쩐 티탑과 같이 살게 됩니다. 이후 투는 남쪽 지방에서 일을 하며 지냈고 생명보험을 총 4개 가입합니다. 그런데 2020년 상황이 급변합니다. 투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어머니와 갈등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건의 결이 달라집니다. 돈 좀 벌려고 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극단으로 치닫는 조건이 붙는 거죠. 그때 투가 세운 계획은 충격적이지만 아주 계산적이었습니다. 죽은 걸로 만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투는 어머니에게 협조를 요구합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거절했다고 해요. 그런데 투가 계속 압박합니다. 여기서 나온 진술이 섬뜩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전기선을 물고 죽겠다. 어머니 입장에선 선택지가 지옥입니다. 아이를 잃을까 두렵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 받는 상황도 두렵고 결국 어머니는 동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이 진짜 같았다는 이유는 연출이 치밀했기 때문입니다.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 모녀는 무당 역할을 하는 샤먼을 끌어들입니다. 타노아의 한 지역 출신 샤먼으로 가짜 매장 준비를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샤먼은 2022년에 사망했다고 전해지죠. 이 디테일은 사건을 더 어둡고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증언할 사람이 사라지는 변수니까요. 자, 날짜가 옵니다. 2020년 6월 7일 아침, 투는 수면제를 먹고 욕실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연출합니다. 얼굴에 찰과상과 출혈이 생기게 만들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 죽은 척을 합니다. 그런 다음 가족과 당국, 친척들에게 급사했다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장례 분위기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울고 조문을 하고 누구도 설마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정 무렵
투는 의식을 되찾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새 기사 내용의 디테일이 하나 더 붙습니다. 투는 바로 멀리 도망친 게 아니라 처음엔 그 샤먼의 집에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남쪽 동나이로 이동해 일하며 숨어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탈출이 즉흥적이 아니라 동선까지 준비된 시나리오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마을에서는 장례식이 열립니다. 친척, 이웃, 주민들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매장까지 진행되죠. 의심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분위기와 집단의 확신을 먼저 믿으니까요. 2020년 6월 8일, 투의 어머니는 사인을 급사로 기재, 절차를 마치고 공식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제 서류가 완성됐죠? 그리고 서류가 완성되면 돈이 움직입니다. 보험사에 청구가 들어가고 지급이 확인됩니다. 돈의 흐름은 중간자를 탑니다. 어머니가 여동생에게, 그리고 여동생이 투에게 전달. 여기서 중요한 새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투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증도 은행 계좌도 정상적으로 쓰기 어려웠고, 그래서 중간자를 통해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받았지만 삶은 더 불편해진 거죠. 그리고 이때 투가 한 말이 사건의 심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엔 자살을 생각했다. 그런데 자살하면 보험금이 안 나올 것 같았다. 그래서 선택한 게 자살이 아니라 가짜 사망이었다. 이 진술이 사건을 더 현실적으로, 더 서늘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왜 5년이나 숨어 살던 사람이 스스로 나타나서 사건을 터뜨렸나? 답은 단순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인생이 멈춥니다. 은행 거래, 집 계약, 병원, 행정. 어느 순간 본인 확인이 필요해지면 사망자로 등록된 사람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죠. 투는 결국 행정기관을 찾아가 사망 등록 무효를 신청했고, 그 순간 사망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공식화됩니다. 경찰은 이상 징후를 잡아내고 상급 수사기관으로 이 사건을 넘기는데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투는 결국 가짜 사망을 꾸몄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두 사람에 대해 보험 사기 혐의로 임시구금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또 수사는 확대 진행 중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도 추가로 모으는 단계라고 하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그냥 기막힌 사기극으로만 끝내면 재미는 있지만 남는 게 없죠. 베트남은 지금 급속하게 성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기회도 많고 사람도 많고 시장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산층 이상의 삶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사업, 장사, 투자로 몰리는데요. 문제는 시장이 뜨겁다고 모두가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압박 속에서 누군가는 정직하게 버티고 누군가는 한 방을 꿈꾸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 이야기처럼 선을 넘어버립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보험사가 직접 피해를 본 성격이 강해 일반인을 대규모로 해친 사건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욕심이 커지면 타인을 크게 다치게 하는 사건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거주하시거나 출장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 한 줄만 남기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달콤한 제안, 급한 결정, 서류만으로 밀어붙이는 거래. 이 조합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한번 멈추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